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강의 시간을 또 맞춰야 되니까 요거 잠시 강의. 네. 지금 이제 저희 그 강의하실 회장님께서 접속하셔 가지고 잠깐 저희 테스트했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교육을 원장님하고 교사 담당 교사님,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중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으신지 하고 여쭤봤는데, 친환경 농업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네, 그런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번 이렇게 회차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또 이제 교육을 또 아이들에게 시켜주시는 주체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좀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정말 중요하게 농업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활동이라는 걸 선생님들께서 정말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시와 농업 간에 또 올바른 또 저희가 상생을 위해서 또 좋은 먹거리 어 국민에게 또 우리 시민에게 영유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기농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민의 수고를 덜어주는 기계와 장치를 만든 농민 발명가 이해극 한가지꿀 농장 대표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가지꿀 농장에는 건강한 흙과 쾌적한 환경 속에 건강한 유기농 쌈 채소가 자란다. 유기농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1970년대 초부터 이해극 대표는 건강한 먹거리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농사를 지었다. 그의 농사에 대한 열정은 해발 1200m가 넘는 작물이 자라기 힘든 산비탈로 이어진다. 강원도 평창 청옥산 정상에 있는 600마지기 농장. 이해극 대표는 이곳을 3년간 정성스럽게 일궈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고 유기물 함량이 전국 평균 2배 이상 웃도는 청정하고 건강한 채소를 20년간 생산하고 있다. 농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과 40년 경험이 만들어낸 유기농 기술은 10만 명이 넘는 농민에게 전해져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발전시켰다. 농사가 단순하게 돈만 버는 거라 그러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가 회장님께 옆에 있으면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고요. 땅을 살려야만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토양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99년 남부 공동 영농협력 사업의 유일한 영농기술자로 북한의 유기농 기술을 전파한 이후 10여 년간 통일을 염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북한 농업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도 했다. 이해극 대표는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치를 개발하는 농민 발명가로 이름이 높다. 그의 발명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닐하우스 전동개폐기다. 시설 원위에서 하우스의 환기창을 열고 닫는 일을 버튼 하나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가 발명한 전동개폐기는 감전사고로부터 농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농장의 면적이 정확하게 딱 900평인데 만약에 자동 개폐기가 없더라면은
요 인력이 3사람에서 4사람이 돼야만 이 도마도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개폐기를 함으로써 인력은 딱 둘이서 이 농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1999년부터는 동생 이혜환 씨가 경영하는 우성 하이텍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여 비용이 저렴한 고품질 기계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자동 개폐기는 국내 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했고 2012년까지 일본을 비롯한 세계 30여 개국에 7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해 우리나라 시설 원예 산업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제일 먼저 사간 친구는 아주 좋은 그 영국 대학의 원예학과 출신인데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수동을 했어요. 전부 여는데 열고 나면 12시래요. 오후 4시부터 또 닫으면은 밤에 내가 자기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줬다. 농장 곳곳에는 그가 만들어낸 기발하고 유용한 발명품이 가득하다. 자전거 바퀴를 이용해 씨 뿌릴 구멍을 파주는 식혈기, 자동 파종기, 밭두둑 피복성형 일관 작업기 등 모두 농사에서 농민의 수고를 덜어주는 다양한 장치와 기계들이다. 농민이 할 수 있는 애국은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의 책무가 아닌가. 정말 제가 복이 많아서 농민이 됐고 농민이 된 것이 행복하고요. 또 다시 태어나도 농사일을 하고 싶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튼다는 믿음으로 40년을 오롯이 유기농 외길을 걸어온 이혜극 대표.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지구촌 농부를 위한 이혜극 대표의 아름다운 노력은 계속된다.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 오늘 강의해 주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유기농업에 정말 우리나라의 그 선구자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실제 아직도 농업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모든 유기농업인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있는 오늘 강사님이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런 영상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우리 그 유기 농산물 중에 이제 이혜극 회장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다 이렇게 같이 재배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 다 저희 공공급식에 또 식재료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고 또 만나기 좀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또 정말 전문 강사님은 아니시지만 지금 현장에서 계속 농업에 대한 현장 교수님도 맡고 계시고 지금 농업 후계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이혜극 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회장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교육 자료를 들으시고 오늘 정말 유기농업이 어떤 농업인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 들려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 됐습니다. 제가 부시 매니저에서 우리 농수한대 연수생으로 있던 조수를 데려다 놨습니다. 역시 유능하네요. 예, 교육 진행하시느라고 김윤정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유치원 원장님들, 영양사, 조리사 이렇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음소거 상태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소거. 네, 회장님 조금만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 김윤정 씨께서 교육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영등포구, 은평구, 금천구 공공급식에 관여하면서 최초로 영등포구청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저 김윤정 선생님 그걸 열어놓으세요. 음소거를 열어놓으셔. 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강의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고 전대미문의 이런 화상회의를 한다는 게 과학의 발전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에 이렇게 전전긍긍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는 생태 농업을 하는 농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촌의 최고의 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정말 어떤 총알에 죽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미생물에 전 세계가 공포스러운 이런 경황을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촌 자연과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지구를 정복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면서 인류가 함께 공존 공영하는 그런 철학을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 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거는 제 일생에 처음인데요. 한 70여 분이 참여하셔서 우리 한국의 희망, 한국의 어린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50만 폭 내지 200만 폭의 모종을 키우거든요. 근데 그 모종을 키우는 것은 역시 희망입니다. 제천이 유난히 추운 고장인데 영하 15도, 20도의 모종을 키워서 겨울 속에 봄을 키우는 이유는 그 싹이 자라서 우리에게 소득도 주고 또 우리 인류 먹거리로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서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미래인 새싹, 한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인류의 한국은 물론 인류 지구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에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시간 정도의 여러분들과 화상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PPT 자료 화면이 한 30쪽 됩니다. 쪽당 한 2분 이내로 이제 함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간과해서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넘기시더라도 후일 참고해서 음미하시면 이해를 돕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정식적으로 처음 첫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화면만 나오면 되지. 이게 요 화면이 전체로 공유가 돼야 돼요. 공유를 해봐.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1975년부터 이 유기농을 이제 지향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수모도 있었죠. 절대 빈곤의 시대인 그 75년도에 유기농을 함으로써 감수가 명약관화한데 그런 배부른 짓을 한다. 뭐 이런 매도도 있지만 농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국은 안전농산물 생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태계 보존을 해서 그야말로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농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무다. 이런 생각으로 해왔는데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코로나의 몸살을 앓으면서 결국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농이 코로나를 이기는 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환경 생태농업이 중시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엔터 누르면 안 돼? 저는 그 충북 제천에서 한 13대째 대략 한 400년째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박달재 근처에 그런 지역인데 유기농 인증과 무농약 인증을 한 6헥타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유기농 브로콜리 외에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제가 축산과를 졸업했습니다만 그때쯤에는 젖소도 한 마리 구경 못하고 했죠. 그동안 양력으로는 유기농협회에서 이제 쭉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저서로는 정말 무리가 농약 비료를 쳐도 농사가 안 되는데 무농약이 가능하냐 이래 해서 80년도에 무농약 영농은 불가능한가 라는 책을 썼고 유기농업 백과 그리고 이제 온실 자동화와 그 이론 그리고 이제 몇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작업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 세계 최초로 자동 개폐기 뭐 이런 것을 이제 개발을 덤으로 했지요. 다음. 그 어린이 동화인데 고추 아저씨 발명왕대다 이런 책이 그 어린이 도서관에 아마 우수 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됐다라는데 귀농 작가가 제 일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85년도 전국 1회 고추 증산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 증산왕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뭐 파종기 또는 자동 개폐기, 식혈구 이런 한 5가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나절 만에 만들었더니 그게 세계 최초랍니다. 세계 최초가 그렇게 싱거운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라는데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서 나머지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 응용과학적인 농업을 통하면서 세상 사는 것은 어떠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또는 뭐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자연 응용 과학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도 그냥 그 스케이트도 하나 안 만들어주고 제가 만들도록 그렇게
그렇게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의부당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용력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을 7살 때부터 배움으로써 제가 일생이 뭔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도전적인 것에 적응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뭐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것을 좀 간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유기농업이 결국은 이제 우선 와닿기로는 자기 생명과 연관되니까 유기농을 농약 비료를 안 친 것을 건전한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건강만 1차적으로 생각하지만 유기농은 사실은 1차적인 자기 건강 이전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거죠. 농약과 비료, 제초제, 호르몬제, 항생제를 씀으로써 지금 지구촌이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기농은 자기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존해서 자손만대 온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농토의 터전을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유기농의 사회적 의의는 1차적으로 개인의 건강이기 이전에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므로 이건 실천해야 할 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황사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에 의해서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에 의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지구촌의 환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쓴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며 향후 이것이 심화된다면 정말 밖에 나가서 살 수 없는 두더지 생활을 인류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각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닿게는 환경오염, 식품오염, 또 인체오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 관계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한다. 뭐 늘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도농상생, 도시와 농촌이 상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유달령 회장님께서 슬로건이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촌의 온전한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시는 꽃이라는 꽃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환경오염, 식품오염, 인체오염을 관계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해서 후손들까지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참 한국은 참 다행스럽게도 농약과 비료로 생산 정산이 이루어지던 때에 그 농약과 비료로 틀림없이 그 농산물 생산이 증가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에 그 지천이던 그 메뚜기, 개구리, 뭐 무슨 맹꽁이, 반딧불이 전멸을 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60년대에 일어난 그 카슨이 쓴 침묵의 봄처럼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촌을 절단내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쯤에 없어진 메뚜기, 개구리, 맹꽁이가 지금도 천연기념물 정도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태계가 망가져가지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복원이 되지 않는 화를 입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정농회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소속돼 회장을 하고 있는 그 유기농업 협회가 1978년도에 건국대 축산학과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경지명을 가지신 그 농업계의 유달령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창립을 해서 지금 한 43년째 이렇게 창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장 전통을 가진 그런 그 협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쭉 그냥 이렇게 많은 변천이 있었지만 적어도 동양에서는 43년의 전통을 가진 농약과 비료를 사용치 않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그러한 농가가 전국에 저희 협회만 해도 한 36,000여 농가가 하여튼 후손들에게 정갈한 농토를 물려주고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자연은 비자연일 때 비자연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이를테면 비행기가 초속 500m씩 5km씩 날아가다가 추락하면 100% 사람들이 죽습니다. 인체가 감당 못하는 속도로 가다 추락하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나 구사일생도 있습니다. 그 뭐 애기 엄마가 참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자기는 죽더라도 본능적으로 자식은 살리는 그런 구사일생은 있을지 모르나 이 자연계에는 예외가 없더라는 사실이죠. 콩 심은 데 콩나지 팥날 수 없듯이 뭐 자주고 그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색 꽃 핀 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근데 사람들은 자연 이 예외가 없는 자연 법칙에 예외를 자꾸 망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무슨 식품 첨가물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런 식품 첨가물을 잔뜩 먹어놓고 아토피가 생겼다. 천식 환자다. 우리 아들은. 또는 뭐 정서불안 아동이 됐다. 이랬는데 이 말이 90년대 이전엔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99년부터 한 10년 동안 북한 농업협력사업에 농업기술자로 가서 자꾸 남북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북한의 평양에서 온 그 안전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에도 그 아토피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 선생 아토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80년대 이전에는 아토피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 아토피라는 용어를 해석한다면 의사도 알 수 없는 뭔지 알 수 없는 병의 증상이랍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결국은 구체적으로 제가 추정컨대 90년도 전반에 수입 농산물 범람해서 우리가 아주 배불리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토피라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거론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연 생태계와 자원순환적 개념 이걸 뭐 쉽게 풀면 우리가 옥수수를 하나 심으면 옥수수 대궁은 소가 먹고 또 옥수수는 사람이 먹고
그것을 배설하면 그 인분과 축분이 다시 이렇게 농토로 돌아가서 그 물질의 순환이라고도 하고 탄소의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 이렇게 아주 순리적인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농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비료 농약에 의존하게 되고 비료 농약이 잔류돼 가지고 인체에 영향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 경제적 개념 또는 정책 제도적 개념에 있어서 한국은 참 우리 코로나를 잘 이렇게 방역하듯 한국엔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농약을 치고 나서도 이건 농약 안 친 거라고 거짓말하지만 지금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유기농, 무농약, 또 유기농 가공식품, 무농약 가공식품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유기농의 개념은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농약과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만약에 사용했다가 적발이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규정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개념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기농 또는 무농약, GAP 이런 것에 그 소비자의 혼란이 많아요. 제가 볼 땐 특히 아동의 양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의를 확실하게 좀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기농은 하여튼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학적 순환과 활동 촉진, 건강한 농업 생태계의 보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률적 규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혼란스러운 용어 정의를 뭘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환경, 사실 친환경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정통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모호합니다. 비료를 10포 치다가 10포를 뿌리던 곳에 3포만 안 뿌려도 친환경이에요. 환경 친화적이다. 농약도 10번 치던 거를 한 8번만 쳐도 환경 친화적이다. 이 참 모호한 친화.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막 뛰어댕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뒤집다가 걸음마 배우다가 이제 엎어지며 잡혀지며 무릎팍이 깨지면서 이제 달리기를 배우듯이 친환경이라는 그 아주 모호한 그런 걸 통해서 농민들이 접근을 해야지 바로 비료 농약을 치면 당신이 3년 징역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누가 접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환경이라는 용어로 그 유기농을 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용어로 설정된 것 같은데 아무튼 친환경은 유기합성 농약, 화학농업, 비료,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는 그런 개념이지만 친환경과 유기농 이런 것은 좀 등급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다. 제가 그 73년도에 그 군인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농업 서적을 보는데 그때 일본 책을 우연히 이제 입수하게 됐어요. 그 책이 병든 대지를 소생시키는 길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자연이치적인 얘기죠. 병든 아기 어머니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토가 병들고 나면 병든 아기 어머니에게 온전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듯이 죄송합니다. 그 온전한 정갈한 농토가 아니면 안전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의 전적인 동의와 동시에 그 책의 말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애기 엄마 저절 이래 짜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40년이나 분해되지 않는 농약이 2가지 이상이 검출되더래. 말을 안 하다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뜻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다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아주 특이한 점은 농촌 주부에 비해서 도시 주부의 10배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70년도에. 그러니까 농약을 취급하지도 않는 도시 주부의 모유에서 그 농약이 검출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거죠. 농민들은 자기가 먹을 건 좀 덜 치고 팔 거는 더 쳤다는 얘기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아기 엄마의 젖에서 농약이 나온다. 그리고 갓 태어난 영아는 영문도 모른 채 농약젖을 빨고 있다. 과연 농약과 비료에 의존한 농산물 생산의 의미가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저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되 적어도 씻지 않고 먹을 정도 되는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는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달나라를 가듯이 설령 이루어지지 못할 이상이라도 그걸 지향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농경 문화가 25만 년 전서부터 유지되어 왔지만 농약 비료가 생긴 지는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공할 위력의 농약과 비료가 나와서 식량 정산에 증수된 그 기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농약젖은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유기농을 73년부터 지향해 왔는데 그게 제 일생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다시피 아토피 이게 2005년도의 통계입니다. 신생아 중에 3명 중 1명이 아토피, 천식 환자가 한 5명 중에 하나, 또 기형아 출산율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2017년부터 금천구청장님한테 간청을 해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태어나는 아이가 비정상화로 기형아로 태어났을 때 정말 강아지를 걷어차도 지금 동물학대죄로 6개월을 징역을 가는 판에 그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죽일 수 없잖아요. 냉정히. 그러면 그 아이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가정이 돌보든 사회가 돌보든 국가가 돌보든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특히 태아 7주 이내에 기형아의 생성률이 높다고 보면
참 임산부들에게 그 정갈한 음식을 먹여서 기형아 출산율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금천구청장께서 흔쾌히 해서 사실 그때 한 1,800명을 시작으로 했지만 지금 이제 8만 명 정도 아마 전국에 확대가 되고 이것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전국 그 임산부에게 확대돼야 할 그런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그림의 글씨에 보시다시피 그냥 ADHD 증후군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되는 그러한 사례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합성 첨가물과 마지막 그 문단에 보면 지나치게 정제 가공된 일상의 먹거리가 넘쳐난다.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해도 슈퍼에 가보면 충동 구매를 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포장재로 된 그런 그 식품이 넘쳐나는 거죠. 이 넘쳐남과 정비례해서 이런 환경성 질환은 증가됐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빨리. 예. 뭐 자료 쭉 보시면 하여튼 유기농 식품이 관행 먹거리에 비해서 하여튼 비타민 C를 포함한 칼슘 뭐 정상적인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기농 섭취가 아토피 피부 증상 이런 게 어린이들을 그 병증을 호전시킨 건 뭐 이미 사례적인 거고요. 지금 몇 분이냐? 35분. 그래서 그 지금 한국의 그 농부들이 한 30%가 농약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선 농약을 직접적으로 이래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40년 전에 쳤던 BHC 또는 DDT, 엔도설판 이런 게 검출이 돼가지고 유기농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요. 결국은 이걸 뭘 의미하느냐? 40년 전에 친 농약이 아직도 그 독성이 분해되지 않고 그때쯤엔 태어나지도 않았던 농부가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고 인증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로 있을 때 우리가 농약회사 사장님도 농약 친 딸기와 농약 치지 않은 딸기를 어느 걸 드시겠느냐고 하면 뭐 답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친환경은 애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국가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농약과 비료로 어찌들은 농업 터전을 물려준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죠. 제가 1년에 개인적으로 한 유기농 브로콜리를 한 20톤 또 고추를 한 10,000근 정도니까 한 6톤 되겠네요. 유기농 고추를 한 6,000kg 또 무농약 무를 한 400톤 샐러리 20톤 도마도 50톤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정말 소비자들에게 그 구걸하듯 우리 유기농산물 사주세요. 전 그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유기농 안전농산물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의료비가 덜 든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쿠바라는 나라가 그 공산주의 국가로 그 소련의 지원을 받고 농약 비료를 지원받아서 잘 살았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불가피하게 그 유기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건 뭐냐? 국가 의료비가 30%가 줄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100% 국가가 교육,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30%가 이렇게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든 것은 그 국민이 건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아 출산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이 뭐 한 5% 되는데 쿠바는 0.3%. 0.3%. 그러니까 300명 중에 1명밖에 안 죽는다는 거죠. 그건 뭘 반증하느냐? 결국은 산모도 태어나는 아기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친환경 농가가 있는데 한두 농가가 그냥 농약 비료에 이렇게 위배돼 가지고 그 매스컴에 나오면 그냥 대한민국에 다 거짓말 유기농 한다는 놈이고 다 거짓말이다. 마찬가지죠. 유치원에서도 그 참 뭐 천만 분지 1밖에 안 되는 그 유치원 그 보육자가 아기를 좀 학대했다고 그게 대서특필돼 가지고 빙산의 일각을 저는 안타까운 거죠. 큰 매스컴에서는 너무 떠들어대니까 그냥 대한민국 그 유치원 부모들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인지되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진실은 진실로 통하듯 유기농은 유기농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유기농조차 못 믿으면 못 믿는 거고 유치원 보육자를 못 믿으면 자기가 키우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100만 분지 1이 전체인 양 이렇게 하는 그 매스컴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그 불신 시대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느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진실을 그냥 그 어떤 매스컴의 그 논란에 그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이 좀 답답하기도 한데 소비자나 생산자가 서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인증은 뭐 아시다시피 유기농 하여튼 쭉 무항생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는 뭐 유기농산물서부터 가공식품까지인데요. 우측을 잘 보셔야 돼요. 우측이 그 GAP라는 게 있습니다. 굿 어그리컬처 뭐라고 쓴 건데 마크가 비슷하죠. 이거는 친일파와 매국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농림부에 가가지고 왜 똑같은 마크를 했느냐. 이걸 빨간색으로 좀 GAP는 해라. 그랬어요. 이를테면 독립군과 친일파를 똑같이 사람으로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GAP는 엄밀히 따져서 우수 관리 인증이지 우수 농산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산 이력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뭔 농약을 이 농작물에 쳤고 뭔 비료를 썼으며 어떻게 관리했다라는 정도지 GAP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GAP가 유기농산물보다 더 좋은 줄 알아요. 참 무식의 소치죠. 근데 뭐 저는 유기농산물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이게 농림부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걸 좀 노란 걸로나 빨갛게 좀 그 색상을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가 저건 왜 똑같은 그런 문양에 왜 저 노랄까? 저건 농약을 쳤대
생산 이력만 붙인 거야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GAP가 더 좋은 줄 알아요. 우수 농산물이라.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기관에 계시는 분들로 GAP와 유기 무농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 이거는 김정 씨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포괄하여 정의한다. 예, 여러분들은 손짓으로 그 OX에 대해서 좀 답해 줘 보십시오. 한번 보자. 이거 지우고. 안 나와? 못하는구나. 이게 화면이 이거랑 같이 나가 잘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채팅창 OX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X냐 O냐. 한번 인지도를 보시라. 아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건데 이건 X입니다. 다음.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OX로 한번 모션을 쳐보세요. O냐 X냐? 모릅니까? 표시해 주세요. 양영순 선생님 X. X 아닙니다.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호르몬제, 제초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X로 하셨는데. O가 맞는 거죠. 오케이. 이건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은 시기별 수급 친환경 농산물은 계약 재배 적정 기반에 확보해야 된다. OX 어느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양 선생님 아주 현명하십니다. 제가 올해 2021년도 8, 9월 달에 출하할 무 또는 샐러리, 도마도를 벌써 지난해 1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획 생산을 하는 거죠. 그 계획 생산을 해야지 차질이 없는 거고 또 납품에도 차질이 없는 거고 그 농가나 또 유통업체나 수급자가 다 원만한 거죠. 네. 됐나? 그래서 저는 제가 미련해서 행복한 농부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제가 기회가 닿으면 한 권씩 기증할 의향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적어도 제가 1년에 한 500톤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우리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부라는 자부심, 또 저는 뭐 언행일치에 100% 부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유기농을 하면서도 소득도 되고 국민 건강도 도모한다는 것을 입증적으로 우리 농업 후배들이나 또는 소비자, 생산자에게 이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자만심도 갖습니다만은 그 우연히도 그 영등포 공공급식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도농이 상생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닿으시면 피서겸 해서 저희 농장 그리고 우리 유기농 농가의 농장을 방문해서 좀 정말 그 유기농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감시 또 격려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걸 자꾸 재론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애기 엄마의 젖에서 농약이 검출된다는 그러한 아주 참 충격적인 그런 일본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농업을 했고요. 유기농을. 그리고 마지막에 농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안전농산물 생산이다. 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줄곧 그 85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35년 전에 흙에 대한 정직한 대가에 만족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정직하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유기농업에 도전해서 한국에 이제 유기농 확장이 됐던 것에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2000년도에는 한국에 유기농 연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억 정도, 25억 들였는데 그 유기농 연수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향후에도 그 1200고지에 대한민국 최고 높은 농경지에 이제 유기농업 연수원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때쯤에 연수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재작년 2018년도에 잡초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잡초는 지구촌의 살갗이다. 이런 건데요. 잡초와 공존하는 농업. 많은 분들은 잡초와 전쟁을 하는데 왜 공적비를 세우는가에 의문하지만 잡초야말로 지구촌의 살갗이죠. 우리 살갗을 이렇게 벗겨버리면 파상풍에 노출돼서 사람이 전염병에 죽듯이 이 잡초가 꼭 박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잡초와 공존함으로써 지구촌 생태계가 온전하게 천적보호, 그 흙이 떠내려가지 않는 걸 보호하는 그런 걸 이제 추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600마지에 오시게 되면 이 잡초 공적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칩니다만은 호미를 저는 농토에 무조건 갑니다. 호미를 갈아서 그 자양분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이 사진은 95년도 곧 배추값이 한 5,000원, 한 폭에 5,000원 할 때 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1200고지 이 땅이 한 15,000평 되는데 이렇게 그 농지 그 비싼 해 딴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건 그 지력배양, 호미를 통해서 지력배양을 한 거죠. 그리고 아래 그림은 그때쯤에 그 학교 영양사들이 친환경이 진짜 어떤가 해가지고 그때 한 100 몇십 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농토 배양을 잘 하니까 건강한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듯이 지금 아래 그림 좌측 하단의 그림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그냥 근대보다 더 크는 거죠. 결국은 토양이 아주 건강하니까 시금치가 퇴비더미 위에서나 잘 크는 작물인데 이렇게 무성한 생장을 보이는 거죠. 예, 이 무도 이게 이 그림은 2018년도 무 한 개에 6,000원 할 때입니다. 그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가가 3,200원 할 때 저는 1,000원
1,000원 그리고 A급을 1,300원에 400톤을 출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값이 그래 비쌀 이유가 없어요. 세상 없어도. 근데 이제 일반 농사가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 무값이 막 6,000원, 7,000원 갈 때 제가 볼 때 무가 보통 평당 17 개가 생산되면 1,000원씩만 받아도 17,000원이니까 충분히 소득이 되는 거죠. 예. 유기농은 뭐 아시다시피 일체의 비료와 농약 그 사용하지 않고 자연 물질에 의한 농업 생산 방식으로 땅콩 껍질을 넣고 쌀겨를 넣고 또 로타리를 치는데 저는 마스크를 잘 안 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쓰지만 여기에는 뭐 한 40년 동안 농약 비료를 안 친 곳이라서 먼지도 뭐 미네랄이 함유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평생 아스피린 반알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온전할 때 사람은 건강하다는 게 제가 71인데요.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분소수 키워서 이제 모종 키우는 건데요. 아주 바늘 같은 모종을 키우고 나면 30일 후에 저렇게 되고 우측에 한 보름 더 크면 저렇게 수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한국원이라고 아마 이렇게 전면 기사가 난 건 일본 원예신문 70년 사상 처음이랍니다. 그 한국의 유기농업을 이제 이렇게 해준 건데 지금 한국원이라는 주제로 하우스 환기 자동화 그 자동 개폐기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사 그리고 농업은 최고의 직업 그리고 유기무농약에 도전해서 농사를 짓는 뭐 그런 내용의 일본에 게재된 제 신문입니다. 제 기사입니다. 예, 제가 북한에 한 10년 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이 땅은 지금 우수리스크입니다. 한 100여 리가 이렇게 평야인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농업 노동력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함께 농사를 지어서 식량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그리고 귀농, 조기 퇴직자가 지금 1,000만 명이라는데 이들이 그냥 뭐 장기나 뜨고 골프나 칠 게 아니라 농촌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소일도 하고 안전농산물도 생산하고 가족 건강도 도모하고 국민 건강을 도모해서 그렇게 유휴 노동력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마지기에 유기농 연수원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여튼 지구촌에서 가장 대한민국 그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도농상생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그런 길을 찾고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마지기 또는 이해극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아주 뭐 소상히 동영상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으시면 휴가 겸 해서 그 600마지기 1200고지 오시면 제가 하여튼 라면으로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이제 뭐 보통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농촌 후계자들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정말 이 유기농업의 기술을 지금 꾸준하게 전파해 주시는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꼭 놀러 오십시오. 네. 김윤경 선생님 모시고 오면 네. 제가 뭐 송어회라도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농민으로 태어나셔서 행복하다는 회장님 말씀이 사실 가슴에 많이 와닿거든요. 진짜 우리 이 먹는 것이 참 우리를 막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정말 유기농업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야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지금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회장님 설명하셨지만 가급적 친환경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산 농산물 중심으로 그렇게 다 어린이집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농업이 우리 정말 살리는 아주 뿌리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또 조리사님들 오늘 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영양사님들 또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께서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김 선생님 나는 내가 제안을 하건데 8월 달쯤에 샐러리도 나오고 무도 나오고 뭐 네. 로메인 상추도 나오니까 네네. 여기 선생님들께서 기회가 닿으시면 오시면 그때쯤에는 제가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갈한 그런 것을 기증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언행일치.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안 그래도 예. 선생님들께서 체험 교육을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한번 기획을 해서 조금 더 예. 잠잠해지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요거 출석 확인하고 수요 조사랑 대조해서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들 다 제가 이메일로 네. 수료증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딱 1분 남겨 놓으시고 정확하게 강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그럼. 제가 만족도 조사를 다 보내드릴 건데요. 문자로 오늘 제가 퇴근하기 전에 만족도 수요 조사 링크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시고 링크 답해 주시면 제가 다 확인해서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접속 종료하겠습니다. 네.